이제 그래픽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물가 수준과 실질 국내 총생산을 포함한 총수요 총공급 다이어그램에 이름표를 붙이겠습니다. 장기 총공급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앞서 강의에서 그게 뭔지 배우셨을 겁니다. 장기 총공급 곡선은 그 나라의 완전 고용 수준의 총생산에 상응하는 수직선입니다. 단기 총공급 곡선을 그립니다. 이 곡선은 완전 고용 이하에서는 수평선이고 완전 고용 수준을 초과하면 수직선입니다. 이것은 케인스주의 경제관을 나타내며 이 내용은 아마도 이전 수업에서도 배웠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총수요 곡선을 그려봅니다. 나는 이 경제가 현재 완전 고용 수준에 상응하는 균형 상태에 있다고 간주합니다. 인플레이션은 PLE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한 국가가 완전 고용 상태일 때 존재하는 실업 수준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국가가 완전 고용 상태일 때 이 나라는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 소위 자연 실업 형태를 대변합니다. 완전 고용 수준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전한 경제조차도 일부 자연 실업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완전 고용 수준에서 생산될 때 득세하는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수준의 소득과 상응하여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가 수요 부족 경기 후퇴를 겪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만약 한 나라의 총수요가 소비, 투자, 순수출의 감소나 세금의 증가, 정부의 지출 감소 탓에 감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봅시다. 총수요 AD가 AD1로 하락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은 이전 수업에서 단기 임금은 경직적이거나 비신축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디스인플레이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가 수준은 PL1로 하락하겠지만 실업률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산출량 수준도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산출량이 Y1로 감소합니다. 우리에게 소위 경기 후퇴갭이 생겼습니다. 이는 경기 후퇴기에 진입한 한 나라의 균형 총생산과 완전 고용 총생산 사이의 격차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 나라의 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는 이미 완전 고용 수준에 상응하는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경기 순환적 실업도 생겼습니다. 이미 존재했던 자연 실업의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실업률이 이제 자연 실업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노동자는 임금의 경직성과 비신축성으로 인해 실직하게 됩니다.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 재화 수요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합니다. 이제 다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총수요가 완전 고용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증가한다면 어떨까요? 경제가 이미 완전 고용 수준에서 생산되고 있을 때 실제로 실업이 감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총수요가 AD2로 이동했다고 가정합니다. 소비, 투자, 순수출의 증가나 세금 인하나 정부 지출 확대와 같은 열악한 재정 정책 때문입니다. 임금의 비신축적 성질 때문에 기업들은 더 많은 노동자를 채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실제로 자연 실업률 이하로 하락할 겁니다. Y2에 상응해 우리는 인플레이션 갭이 생겼습니다. 인플레이션 갭은 완전 고용 수준 이상의 산출량인 Y2와 완전 고용 수준인 YF2 사이의 격차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일컬어 인플레이션 갭이라 합니다.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고용일 때는 자연 실업률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자연 실업률보다 더 낮은 실업률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연 실업률에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래서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일 때도 구직 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일부 노동자가 존재합니다. 기업들은 가능한 한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구조적 실업률과 마찰적 실업률은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경제는 지금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실업률로 완전 고용 수준을 초과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좋은 건가요?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 이하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것을 알지만 그것이 바람직한가요? 이에 대한 해답은 단기 총수요 총공급 대비 장기 총수요 총공급 이론으로 돌아가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논의한 바대로 한 국가의 총생산이 완전 고용 수준을 넘어선다면 그 경제는 과열되고 있습니다. 경기 과열로 임금이 상승하여 산출량이 다시 완전 고용 수준으로 감소할 공산이 큽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실업을 정의했습니다. 경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업을 서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몇몇 실업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여러분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다양한 형태의 실업을 그래프로 시연하는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경기 순환적 실업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업 해결책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